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상승, 진짜 폭등 시작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최근 지난 영상을 통해서 생각보다 이번 무역 전쟁이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거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더 긍정적인 소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서 다음 스텝은 어떻게 이어갈지, 진짜 관세 협상이 끝나기 위해서 진짜 제대로 된 완벽하게 종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이슈를 확인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어떻게 이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저희 리얼미국 주식은요, 매주 3번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분석 내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여러분들께 뉴스 전달을 해드리면서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야기들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중 무역 합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핵심만 볼게요. 미중은 90일간 일부 관세를 유예하고 상호 보복 조치를 멈추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존에 145%였던 대중 관세는 30%로 낮아지고요. 펜타닐 관세 20%는 유지가 됩니다. 양국은 2025년 5월 14일까지 추가 세율을 유예하고 나머지 10%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경제 무역 논의를 위해서 양국은 실무 협의 및 교대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합의를 해냈고요. 정말 100% 이상 관세를 낮추게 되면서 양국이 서로 지금 죽을 때까지 누가 한 명 죽을 때까지 하는 전쟁을 끝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트럼프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진 부분도 있겠고요.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현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경제 악재는 시진핑의 입지에도 위험하기 때문에 둘이 과도한 관세는 지금 어느 정도 철폐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기서 협상이 끝나지 않고 추가 관세 인하 가능성이 언급됐다는 건데요. 미국 재무장관 베세트는 지금 최근에 이제 발표한 내용 바로 이어서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했는데 향후 몇 주 내 중국과 다시 만나서 더 큰 협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대감이 끝나지 않고 추가 협의를 통해서 더 많이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한 거죠.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할 것이며 중국이 이제 미국으로 펜타닐 유입을 중단하는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부터 이게 펜타닐 뭐가 문제냐? 우리는 그냥 멕시코로 원재료를 하는 거다. 펜타닐을 만들어서 제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원재료를 그냥 하는 건데 이게 왜 우리 문제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죠. 정확하게는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모른 척하다가 인지하는 이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관세가 다 인하되면 기존에 있었던 뭐 철강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제조업 살려낸다는 얘기는 어디 가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철강이라든가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것들은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완벽하게 모든 관세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고 일부는 정말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증시는 급반등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는 정말 뭐 테크부터 시작해서 전 증시가 뭐 적게는 2.5%, 2.6%, 많게는 뭐 4% 정도까지 급등해주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밑에 보신 바와 같이 변동성 지수는 드디어 좀 낮아지기 시작했죠.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20포인트를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좀 안정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완벽한 이 협상의 신호, 완벽한 협상이 완료되기까지는 뭐가 남았냐라고 보면 중국은 희토류를 아직 쥐고 있고요. 미국은 펜타닐을 쥐고 있습니다. 펜타닐과 관련된 관세를 쥐고 있죠. 중국은 어떤 것을 쥐고 있는지 보면 미중 무역 전쟁 휴전 이후 중국은
미국 고객에 대한 히토류 수출 라이센스 발급을 신속히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 철폐하진 않았어요. 완벽하게 이제 이 규제를 끝내진 않았어요. 중국은 4월부터 7개 히토류 품목에 대해서 수출 라이선스를 신청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허가해주지 않으면 수출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 놨었죠. 이번 휴전으로 상무부가 승인 절차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고객 대상 라이선스 발급 조건이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완전히 철폐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또한 아직까지는 아직 무기로 끝까지 협상에 대해서 이겨야 되니까요. 그죠? 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지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펜타닐 협상도 중요하죠.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후 공동 성명 발표 자리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펜타닐 위기의 심각성과 자국 내 나쁜 배후 문제를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 펜타닐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 이거죠. 그는 중국과 멕시코 카르텔 등의 북미 마약상과 간의 연계를 지적하면서 중국의 미국인 중독 유발자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를 전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마약이 너네가 이제 일부러 이제 그 멕시코한테 약들 뿌려가지고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뭐 일부러 한 건 아니다라고 했겠지만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중 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 끝에 각각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데 뭐 이들 중에서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상호가치 10%를 남겨놓고 펜타닐 관련 20%도 남겨놓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인하되기 위해서는 펜타닐 관련된 20%까지 인하되기 위해서는 이 펜타닐에 대한 협상이 필요해 보이죠. 뭐 어느 정도 조절을 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하면 좀 가능한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각 국가가 무기를 하나씩 쥐고 있는 거예요. 펜타닐에 대한 20% 관세 부과를 미국이 쥐고 있고요. 아직까지 히토류 규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들고 있어서 이 추가적인 협상이 일어났을 때 이것까지 완벽하게 종식이 되는지 이걸 확인해 줘야 당분간 큰 문제는 없겠구나라고 좀 안심하시면서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들을 협상하기 위해서 다시 몇 주 내에 만난다라고 했죠. 그에 따른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증시는 뭐 큰 폭등을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폭등을 엄청나게 이어갈 가능성은 꽤나 이미 반영이 돼 있어서 급등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는 않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증시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다 긍정적이고 다 좋고 다 좋아 보여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찜찜한 부분이 있죠. 이제 다들 불편해서 짚지 않는 거지만 짚고 간다라고 하면 미국이 이번에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습니다. 뭐 정말 간단하게만 해봤는데요. 첫 번째 얻은 것은 미국은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얻었습니다. 이건 다들 인정하시죠. 그리고 변동성 지수가 하락하면서 다양한 변수가 사라졌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제가 더 더해드리면 일단 인플레이션 문제가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관세 부과 때문에 물가가 고속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안정화가 좀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꽤나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얻은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미국이 잃은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쉽게 말해선 자존심을 잃었습니다. 미국이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압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번에 괜히 과도한 관세 부과로 신뢰도를 잊고 미국 탈출을 보더니 심지어는 꼬랑지를 내리고 결국 관세 완화를 해버리는 유예를 시켜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요 부분 자존심이 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겼다. 이게 생각보다 미국이라는 이제 패권 국가의 신뢰도가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사건입니다. 뭐 지금 당장에는 살짝 금 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화폐라는 돈을 담고 있는 큰 항아리에 금이 간 것이기 때문에 이 금이 조금씩 더 커지는 몇 개의 사건들이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치명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 잃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 채권의 안정화에 실패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지금 실시간으로 미국 채권이 치솟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건 미국 10년물 금리고요.
뭐 2년물 금리, 30년물 금리 빼놓지 않고 다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금리가 상승하는 중인데 그럼 왜 오르냐? 이유를 따져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천천히 읽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단기 국채 금리와의 격차가 커졌다. 근데 다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더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바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채권에서 탈출하는 수급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는 단기 금리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그래도 꽤나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버텨주는 반면 장기 금리는 경제 불확실성과 국채 공급 증가 전망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장기금리 상승은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가 실제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못해서 경기 부양 효과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가 물가를 자극하면서도 기업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켜 연준의 통화정책 운영이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건 뭐 극차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건 현재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사 내용에서는 뭐 지금 2년물 금리도 단기 금리도 안 움직이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보시면 미국의 2년물 금리도 올라가는 중입니다. 보이시죠? 다 같이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는데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단기적으로는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번 연내에는 인하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겠지만 당장에 5월달, 6월달, 7월달 이 새 3개월 안쪽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었죠. 관세가 없으면 경기 침체 분위기가 좀 안 나올 거고 경기 침체 분위기가 안 나오면 연방준비위원회는 굳이 금리를 과도하게 인하시킬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금리가 자연스럽게 폭등하는 모습이다. 자,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있죠. 바로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서 그 줄이는 방법 중에 적자의 30%가 이자 비용으로 나갔잖아요. 너무 높은 금리가 유지되니까. 이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 하락을 계속해서 트럼프 정부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유도해 왔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관세 내용이었었죠. 뭐 그게 주요 원인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관련된 내용이었죠.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관세가 유예가 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금리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문제가 다시 한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7월달 베센트 장관에 의하면 7월달 안쪽으로 관세 지금 현재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부채 한도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최근에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이 미국이 중국하고 채권 관련된 추가 협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좀 들어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거 알고 있었을 텐데도 관세를 유예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 정부에서 채권을 다시 사주면 사실 적극적으로 다시 미국 채권 사주겠다라고 시작하면은 다시 이제 금리가 내려갈 수 있거든요. 좀 안정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좀 협상에서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반대로 이런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미국의 적자 문제가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인지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언제 생긴다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가요. 부채 한도 협상 때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은 금리가 상승은 하지만 조심스러워하지만 당장의 관세 유예가 더 큰 이슈이기 때문에 호재 뉴스를 좀 더 주목할 거고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나서 7월달 부채 한도 협상 8월달까지 안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디폴트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재무부 장관이 7월달쯤에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시면서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더 큰 호재가 발생하면서 결국엔 상승의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와줬고요. 그 중간에 미국의 채권 문제가 발생했고 우리는 협상도 잘 봐야겠지만 이 채권 문제를 미국 정부가
어떻게 다루면서 안정화시킬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26년도 내년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뭘 하나 해야 돼요, 트럼프가. 근데 지금은 자존심만 구기고 한 게 없단 말이죠. 괜히 세계 시장 흔들고 지금 있어 보이는 척은 다 했지만 결국 한 건 없고 지금 이미지만 다 실추됐어요. 그럼 과연 지금부터 미국 채권 어떻게 잡고 미국 경제를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 이것이 앞으로 중간 선거 2026년도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해당 이슈는 반드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해드립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을 정리해보면 미중 무역 협상으로 미국 시장이 환호했으나 진짜 무역 협상은 끝나지 않아서 추가 키워드 몇 개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미국은 관세 협상 옆으로 채권 금리를 어떻게 잡을지가 중요하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2026년도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트럼프의 다음 전략이 무엇인지 이것까지 확인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하나씩 나올 전망이니까 체크하시면서 공략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더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다음 영상도 잘 주목해 보도록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